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2,734만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가 흔들리는 거에 비해선 그다지 하락폭이 크진 않아요. 많이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그나마 잘 좀 버텨주고 있다. 하락폭이 나왔지만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 710원 상승 나왔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증시는 코스피가 현재 2.08, 코스닥이 4.13. 자, 그리고 일본 증시가 2.65, 항생이 2.24.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역 다시 한번 대규모 공습하였다. 그래서 미국 긴축과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증시. 자, 그래서 킹 달러, 미국 고용, 실업률이 좀 잘 나왔다. 그래서 경제가 잘 받쳐주니까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야. 연준이 금리를 올라가는 걸 경제가 잘 받아주고 있어. 라고 하는 고용지표에 대한 마사지에 이어서 지금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 물가는 잡히지가 않겠죠. 그쵸?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또 때려서 장기화가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그렇다고 한다면 증시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과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어요.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요것 또한 지금 계속해서 잠기전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뭘 좌우하죠? 즉 물가에 대한 잡힘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는다. 이들 절대 따로 놀지가 않는다.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전쟁은요. 글로벌 금융 기득권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막대한 전쟁 자금이 들어가고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기득권이 동의가 있어야 전쟁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됐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 국제유가에 대한 감산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 사우디가 중심에 있다. 국제유가에. 그러나 2020년도 3월 이전에는 오펙은 겉으로는 감산한다고 발표를 하고 뒷구녕에서는 증산을 해왔다. 자 지금 또한 미국의 2008년도 이후에 CL 혁명으로 인해서 사실 원유는 공급 과잉에 있다. 자, 이 말씀 제가 참고사항으로 드릴게요. 셰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단가, 생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이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졌거든요. 유가가 40달러에서 60달러 갔었을 때 셰일 기업들이 다 파산했어. 그리고 살아남는 애들이 다 먹어치웠고 점유율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술은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미 미국 기준으로 명실상부하게 미국이 원유 수출을 그러니까 원유 수출을 다시 재개했다는 거는요. 이미 원유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아람코를 상장을 시켜서 일부 그 자금을 가지고 석유에서 탈피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사우디와 미국의 또는 그 위에 있는 기득권의 동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핵심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려서 물가를 끌어올려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전 세계 락다운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가속화가 되면서 물가에 대한 가속화와 에너지에 대한 식량에 대한 가속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생산, 소비, 고용, 투자, 전반적인 실물 경제에 대한 지금까지 대량 생산 견제, 지난 수백 년 동안 생산만 미친 듯이 때려 넣었어요. 미친 듯이 대량 생산 경제 체제로 왔고요. 거기에 나온 거를 미친 듯이 소비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요. 이에 맞춰서 투자도 진행돼 왔습니다. 생산, 투자, 고용, 소비. 그러면서 경제 파이를 계속해서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 시스템으로 유지해 왔다는 거죠. GDP 경제 성장률이 그 나라의 바로 연봉과 바로 브랜드와 하나의 위치를 나타내 주었죠. 그쵸? 그런데 이 시기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면에 지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이상기후와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세상으로 돌리는 거다. 즉, 이 그림에서 세상을 바라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원화가 다시 한번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아요. 약세가 원달러 환율이 1434원. 자, 정고점을 향해 또 가고 있다. 곧 있으면 요 매물대 돌파할 것 같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 가격도 그대로 달러 인덱스에 가고도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도 다시 한번 91달러. 얘가 100달러를 향해서 또 갈 것 같아요. 그쵸? 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바로 매크로 부분에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자산 시장과 채권 시장에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미 국채 금리 또한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미 국채 금리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4%가 넘었어요. 미 국채 2년물은 4.35. 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으러 가겠죠? 이미 얘는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정고점을 뚫어버렸네요. 그쵸? 정고점을 뚫고 현재 이 모양새입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섰어요. 수직으로 기울기가 이래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달러에 대한 초강세, 국제극제, 국제유가의 급등, 원달러, 원화의 초약세, 위안화의 약세, 그와 또 연동되어서 주식과 코인 시장에 대한 약세. 자, 이 부분이 정리가 되기 위해선 물가. 자, 근데 얘네들이, 기득권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 같아요. 양털을 계속 깎아 나가면서 경제 파일을 줄여 나가면서 어느 기준점인가 이것과 맞물려 오는 결국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종식이 땡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 법정화폐에 대한 종식, 즉 CBDC의 탄생, 그 말은 즉 리플과 XRP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스위프트의 다음번 세대, 그 세대와 바로 이제 블록체인과 NFT와 디지털의 세상, 그 세상을 땡겨오는 바로 통화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CBDC의 탄생은 리플과 XRP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죠. 영국 파운드화가 제일 처음으로 빠그러지고 있어요. 이 모습이 자,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마지막에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까지 연장되어 나오겠죠. 영국 파운드화, 그다음에 유로화, 그리고 엔화, 그리고 달러와 위안화까지 확장되겠죠. 중요한 건 이 모습이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보여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세요. 영국 정부 중앙은행 추가 안정 조치에도 채권금리 다시 급등.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채권을 팔고 자금을 떠난다는 거죠. 채권을 팔게 되면은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튀는 거예요. 채권 시장의 자금 참여자들은요, 주식 시장의 금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채권 시장은 글로벌 매크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죠. 얘네들이 판단했을 때 채권을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뛰는 거죠. 그쵸? 영국 채권을 판다는 거죠. 채권 금리 다시 급등. 이렇게 영국이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 2배를 늘리고 단기 자금 지원도 하는데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파운드화가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영국 중앙은행 국채 매입 끝나도 유동성 공급 다시 한다. 영국 중앙은행 14일 국채 매입 종료. 1일 매입 규모 확대. 자, 이렇게 영국 파운드화가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킹해봐야 될 거. 자, 이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뭐하러 받아주지도 않는 금리는 쳐 올려가지고 자, 실물 경제가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다시 양적 완화와 좀 있으면 질적 완화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왜 이 지랄을 죄송합니다. 좀 약간 은어와 속어가 나오네요. 그냥 보면 받아주지도 못하는데 금리를 올렸어. 올려가지고 경제가 빠그러지니까 다시 한번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달러와 위안까지 진행되게 될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 모습이 나올 때 미국도 지금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대고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그런데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흔들거리게 되면 바로 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기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으로 다음번 넥스트 통화 사이클에 있는 부양착, 천문학적인 부양책,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그 부분까지 넘어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양책,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음번 고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리플의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CBDC의 도입은 이제 전 세계 CBDC와 리플 XRP의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다음번 자산시장의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번 울트라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는 해지의 대상으로서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매크로 이슈들을 하나씩 봐보세요. 제가 언급드렸던 세상, 그다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닌 4차 산업의 세상과 그리고 지구가 아프다는 그 이유와 대량 생산 경제 파이의 체제를 끝내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서 경제 파이를 감축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물가에 대한 국제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줄여서 명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축을 가속화시켜서 다음번 통화 시스템을 땡겨오면서 영국 파운드화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음번 통화 법정화폐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걸 눈으로 방금 전 확인하였습니다. 자, 한 번씩 기사를 하나씩 이슈를 살펴보세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 코로나 예언한 빌 게이츠의 경고. 코로나와 다른 병원체에서 발생. 백신 개발 기금 기반 대폭 단축해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우한에서 어떤 사축, 아니면 쥐 또는 그런 데서 온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코로나 백신과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료제 작용 기종과 이런 부분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다. 그냥 음모론일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그걸 이해하느냐 또는 받아들이느냐, 음모론으로 치중하느냐, 그거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자, 노벨상 버냉키의 경고, 전쟁, 강달러 등 세계적인 사건 주시해야 한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쟁, 강달러, 세계적인 사건 주시해야 된다. 전 연준 의장이죠. 노벨상 받았대요. 자, 그리고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 전 세계적인 공통 문제, 커지는 탄소 배출권 시장, 기업의 대비는 돼 있는가? 지구 종말의 시계는 100초 전, 인류 무분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 가속화. 자, 기업이 지난 수백 년간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고 대량 생산을 해왔습니다. 즉, 탄소를 미친 듯이 발산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게 바로 대량 생산 경제 파이를 줄여나가겠다.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디지털의 경제를 땡겨오게 됩니다. 인간에 이어서 원숭이까지 나무에서 끌어내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숲 감소로 땅 위의 생활 변신 시도하고 있다. 자,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과와 고랭지, 배추 국내에서 사라질 위기이다. 고원 도시마저 위협하는 이상기후, 태백, 폭염 10년 새 4배 증가하였다. 자,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인플레이션 45번 언급한 파월, 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 유지한다. 자,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과 연동되는 부분이에요. 2주 뒤에 리터당 2,000원 휘발유 가격이 다시 한번 2,000원을 볼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에 치솟는 유가. 자, 이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덮친 세계의 공장은 결국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 전환을 앞당겨 왔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화이죠. 제가 말했던 이슈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눈으로 확인하고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덮친 세계의 공장은 디지털 경제의 시대를 급속도로 땡겨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와 마주한 난관, 블록체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알고 꾸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을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고 있다. 그 산업의 기반인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 세상을 이해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블록과 연결이 세상을 바꾼다. 블록체인의 혁신, 이꼬르 통제, 가운데 유통 단계를 줄여버리고 직접 관여하게 되는. 자, 그래서 현재 유통 단계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 기득권, 최정점에 있었던 지난 문명의 최고 수백 년간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 유대계 금융 파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계 금융 파워가 지난 수백 년간의 핵심 기득권의 최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신자본주의 시험대 서다. 유대인과 미연준의 역사. 이들과 글로벌 기득권 리더 그리고 각 국가의 문명의 중심에 있던 그 기득권이 함께 문명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큰 의미입니다. 250년 동안 세계에 흔든 유대인 가문의 비밀, 미국의 대부 록펠러,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엄청난 재산을 넘어 세계를 움직인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유대인의 역사가 곧 세계 경제사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세계 경제의 메카 뉴욕에서는 세계 각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의 태반이 유대계의 자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글로벌 기득권, 모든 문명을 만들어냈던 중심에 이들의 자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 기득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세력들. 자, 빌더버그와 로스차일드와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하였죠. 그 문명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냥 참고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음모론으로 보셔도 돼요. 그 기반 위에 언급을 드릴게요. mRNA 백신이라고 하죠. 자,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 다음번에는 2년 대신 6개월 정도에는 백신을 개발하고 mRNA 기술처럼 표준화된 플랫폼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 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백신은요, 기존의 백신은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원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투여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죠. mRNA는요, 바로 뭐냐 하면 RNA, 유전자의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DNA는 유전자이고요. RNA는 DNA의 복사본. 그래서 mRNA는 메신저 RNA라고 해요. 유전자의 설계도를 복사한 거고요. 그리고 rRNA가 있습니다. 리보솜 RNA라고 하죠. 얘는 단백질을 생성해내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tRNA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RNA. 얘는 설계도에서 필요한 맞춰져 있는 아미노소를 위, 장기, 신경조직 또는 피부조직 그리고 장기조직 각가지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를 거 아닙니까? 요걸 갖다 주게 되면 리보솜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죠. 설계도, 아미노산 재료와 공장. 이런 복사본에 있는 RNA. 중요한 건 유전자의 복사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죠? 얘를 갖다가 mRNA를 LNT라고 하는 지질 나노 입자, 이 벡터라고 합니다. 요게 어디? 사람의 DNA, 즉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안에 있는 요 DNA, 핵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게 들어가게 되면 요걸 쌓여, 즉 유전자를 찔러 넣어준다는 거죠. 찔러 넣게 되면 뭐가 된다? 이 세포 안에서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 유전자를 찔러 넣어주는 거다. 이 의미예요. 그동안의 백신은 뭐다? 사백신으로서 약한 항원, 요거를 우리 몸속에 투여해서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되게 되어준다라는 부분이죠. 요 작용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요 부분을 직접 공부해 보시고 깊이 있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다 얘기를 들었죠. 자, 이 감염을 예방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변이에 의해서.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뭐다? 병증에서 중증으로 병상 증상이 심해지는 걸 막아준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감염은 어디서 감염이 되죠? 코 끝에 있는, 코 점막에 있는 피부,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근데 여기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인 NK세포, 그리고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가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지게 되면 그 기저막을 뚫고 혈관이 이때부터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혈액에는 누가 있다? 림프구가 있다. 림프구가 면역의 핵심이죠. 림프구에는 T세포와 여기에 B세포가 있습니다. 이 B세포에서 바로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백신을 맞게 되면 이 항체가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예방을 좀 해준다. 증상이 심해지는 걸 막아준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예방을 심하게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백신에 대한 당연히 그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필요하겠죠. 다만 이 작용 기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은 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